그러면은 조정이 지금 수준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혹시 더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할 생각이 있어.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부터 스터디 할 때 내가 맨날 이제 기준점으로 잡는 시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맞니? 산뜻한 월요일 전혀 안 산뜻해 보이시지만 요즘에 증시가 온 동네가 다 금투스 얘기라서 뭔 얘기를 해도 다 금투스 때문에 다 묻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이 정도로 여론이 센 건 또 처음인 것 같아. 팩트로 보면은 실제 세금이 많이 거치진 않는데 여론상 그리고 전체 시장 수급상 되게 악영향을 끼치잖아. 그래서 뭔가 이 여론이 이 정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가는 게 막지 마라. 그런 논리가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어떤 주식시장 이슈가 나와도 그냥 금투스 그거 없애야 된다. 기승전 금투스여서 좀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 여론이 이 정도까지 형성되면은 와 이거 쉽게 진행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엔 이번에 안 하면은 나중에는 못 할 것 같아서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으면 지금 하지 않을까요? 밀어붙이지 않을까요? 뭐 이번에 안 하면 사실 다음에 하기도 힘든데. 그쵸. 다음에 하면 뭐 대선 겹치고 할 테니까. 근데 금투세를 하면 사실 거치는 회수 총량은 줄잖아요 오히려. 왜냐면 그 금투세를 낼 정도로 소득을 버는 개인 투자의 수는 사실 적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행보를 걸을 때는 누군가의 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윈이 개인 투자도 아니야, 기업도 아니야, 심지어 나라의 세수가 더 거치는 것도 아니야. 더 거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정책인 것 같긴 해. 금투세 안 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시장은 지금보다 쭉 올라줄 건 사실일 것 같고, 최근에 금리 인하를 50bp씩 3번 더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건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만약 실제로 그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다 그러면 오늘 미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오늘 미장이 그걸 반영해주는지. 근데 오늘 한국장은 그걸 미미하게 지금 반영해서 좀 반등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까지 선반영 됐다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할 말은 없다. 그것까지 여기에 선반영 됐다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오를 재료가 너무 없긴 한데 미장이 그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 이번 주에 좀 핵심 이슈가 아닐까. 결국 우리가 이제 하락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천천히 빠지고 못 올라오는 놈.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이런 쪽들 지금 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플랫하게 가는 놈들. 요게 지금 뭐 메타, 넷플릭스, 뭐 영업이익률 좀 개선되는 쪽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선택지는 결국 금리나 이후에 주도주를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데, 하락을 주도하는 주식이 다시 다음 사이클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작년 2차전직으로 했고, 그랬을 때 무엇이 될까를 넷플릭스, 뭐 시스코, 그리고 메타 뭐 이런 쪽에서 뭐 4-5개 있더라고. 견조하게 가는 애들. 그래서 이 업의 특징이 있을까 하고 조금 억지로 이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없고 그나마 그냥 이익적인 측면에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좀 혁신적인 원래 그냥 리스타 기업들이니까 5개 중에 한 3개가 바스켓으로 이렇게 묶이는 산업에 있다 그러면 그쪽을 좀 추측해서 깊게 파볼 텐데 그런 연관성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익률 개선되는 쪽을 일단은 먼저 시장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우리나라도 지금 뭐 화장품, 조선 뭐 이런 쪽들은 선제적으로 이익률이 개선된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빠지잖아. 방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건 지금 바이오가 그런 측면이 없는데도 시장 전반에서 조금 금리 인하라는 이슈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 대비 강세이긴 하잖아. 그래서 다음 주도주가 뭘까 그 안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 상황이야. 항상 근데 내가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이 안에서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자세히 찾아보면 있었거든. 그때 막 그 네이버 카카오 칠 때도 사실 지나고 보면은 당연한 얘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이음새를 연결하기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지. 지나고 보면 걔네가 올라는 게 맞았어.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아예 틀어서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게 참 상상력이 부족해 요즘에. 근데 원래 그거를 선제적으로 맞춰서 돈을 버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스타일이. 맞아. 그게 이제 따라가줘야지. 눈치 백다는 스타일로. 그렇죠. 저는 그게 개인 투자자가 사실 하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맞추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길목에 가서 서 있는다. 오히려 장투에서는 그게 이롭지. 그냥 사이클 산업이나 시장 전반 변화를 보고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스타일에서는 그쵸. 그렇게 맞는데, 말 그대로 주도주가 선택되는 거는 특정 상황으로 연출되고 그거에 따른 섹터들을 조합해서 주도주로 선정하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알기 되게 어려운 거지. 어떻게 보면 추세를 따라가는 거니까 맞아. 추세가 보일 때 진입하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하죠. 섹터 전반을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그걸 선택하기 되게 어렵더라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주도주를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모아가는 전략? 요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차라리 두루두루 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떤 게 오를 때 그래도 미리 공부를 좀 해놨으면 자신감 있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맞아. 그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해놓는다는 거. 올라갈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따라가는 정도? 맞아. 그건 되게 근데 큰 가치지. 예를 들면 AI가 전체 메가 트렌드라는 게 글로벌에서 선택됐어. 그러면 국내에서 스터디가 되어 있는 분들은 뭐 한미나 이오테크니스 막 그런 쪽으로도 스터디가 돼 있으니까 자신 있게 들어갈 텐데, 얕게
스터디 돼 있으면 잘못 선택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되게 큰 미스잖아.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이나 이제 종목들을 스터디 해놓는다는 거는 특정 이제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연출됐을 때 어떻게 내가 그걸 빠르게 연결해 지을 것이냐, 그걸 좀 지혜롭게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이냐. 이제 이게 많아질수록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인사이트 그런 영역이 있지.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 두루두루 이제 스터디 해두면 그거 뭐 자산이잖아. 그런 지식들은 되게 큰 맞아요. 자산이 되고 맞아요. 복리가 되는 개념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포트폴리오의 가장 핵심 비중이 이제 조선주니까 지금 고점 대비 이제 한국 조선해양이 한 오늘자 기준으로 한 20%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면 사실 조정이라면 좀 충분히 받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치, 뭐 연초 대비 한 60, 70% 올라왔었으니까 한 20%의 조정? 근데 절반 이상의 조정폭을 겪는다는 건 이제 문제가 삼을 거기 때문에 상승폭의 절반 정도 이상 떨어지면 이제 나는 그때 비중을 확 줄여버리긴 하거든. 이건 뭔가 냄새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까지는 건들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뒤에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포지션을 좀 정리하거나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그렇게 털리고 올라도 사실 어쩌게 할 말 없어. 그게 내 보통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털리고 올라간 적 워낙 많지. 근데 일단은 나는 원칙적으로 조금 절반 이상을 이탈한다 그러면 항상 추세가 이상하다. 전체 추세를 그렇게 깨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 나는 이제 경험적인 데이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의지하는 편이지.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상상하시는 조선주 원하시는 방향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좀 플랫하게 가다가 다음 분기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한 번 더 튀어주는 거네요. 정고점을 좀 이제 뚫으려고 시도하는. 그렇지. 길면은 3분기까지도 기거나 조금 더 낙폭 있거나 그러나 이전 상승분의 절반 이하로는 허용하면 안 돼. 근데 뭐 3분기에 단기적으로 뭐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되거나 이제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반영될 경우에는 시장 대비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경우는 되게 드물고 대부분 이제 길어봐야 이제 3분기까지 조정기를 거친다 그러면 아마 4분기 때는 뭐 4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이미 랠리가 올 거야. 다만 이제 시장에서 실적은 그렇겠지만 과연 투자자들이 그걸 매력 있어 하느냐, 그 가격을 반영해 줄 거냐, 이게 다른 얘기거든. 조선을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요소들이 시장에서 계속 등장해줘야 되는데 뭐 실적 좋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알게 될 거고, 다만 거기서 모멘텀 재료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주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호재를 들고 오거든. 올랐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더 오르고 옛날 과거 자료까지 또 들고 와서 호재로 또 인식하고 이런 스노우볼이 위로도 일어나거든. 근데 처음에 이 에너지가 좀 필요한 거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에너지가 한 번쯤 있어줘야 돼. 그 실적 좋은 애들은 돌려가면서 갈 거야. 근데 거기서 삼전,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가면은 수급이 글로 몰리기 때문에 딴 애들 못 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방향성은 나쁘진 않다. 오히려 반도체가 쉬어줘야 다른 애들한테 이목이 집중되고 그 이목이 집중됐을 때 돈들이 글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것 같다. 근데 삼전 하이닉스가 좋은데 다른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사실 실제로 시장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 시장은 그 돈 빼서 여기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인 주도만 있을 뿐 시가총액 큰 섹터들 몇 개가 가버리면 다른 쪽으로 돈이 안 흘러서 약간은 한국 주식시장은 수급이 정해졌다 보니까 제로섬이라고 좀 볼 수 있긴 해요. 어느 정도는 좀 그걸 인정해야지. 이게 가면 저게 빠지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오르진 않던가. 그렇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게 되게 이제 불편한 한국 시장의 뭐 상황이지만 이걸 인정하고 플레이할 때는 뭐 나름의 장점도 있다. 는 게 이제 보통 내 스탠스고 내가 하는 투자 스타일이니까. 그랬을 때 뭐 화장품, 뭐 조선,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 자체도 나쁘지 않고 성장도 그만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것도 없다 보니 맞아요. 현실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거는 되게 안정적으로 거기가 맞긴 한데 항상 이거랑 틀어서 시장은 또 이제 올라가기도 하니 그래서 항상 금리 인하 때는 바이오, 게임, 플랫폼 전형적인 금리 인하 수혜라고 우리가 규정 짓는 것들. 근데 재밌게도 이번에는 그런 게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제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 인식이.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화장품을 뽑기 시작했잖아. 그니까요. 그건 약간 발상이 네. 좀 특이해서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는 항상 금리 인하 수혜주였으니까 막상 이제 하는 순간 결정나겠지. 거기가 고점이거나 그 뒤로 더 가거나 새 파트가 있는 것 같아. 예상치 못했던 섹터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일반적으로 편입하지 않는 화장품이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 그리고 아예 상관없는 쪽 조선 쪽, 그리고 대놓고 금리 인하 전통적인 수혜주 이렇게 세 파트가 지금 시장에서의 매력적인 섹터로 빛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상황은 9월, 10월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방향성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은 미국 대선 이후 많이 이제 방향성을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더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기 버튼을 큰 돈들이 누르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항상 이제 모두가 대선 끝나고 베팅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이미 다 시장 올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잘 조절해야지. 뭐 일부는 대선 끝나기 전에 편입을 분산을 해놓는다거나 나머지는 대선 끝나고 나서 추가 편입하거나. 항상 시장보다 약간 반발짝 앞서야 되잖아.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시점은 언제로 할 거고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럼 그 시기보다 얼만큼 조금 분할로 들어가야 이전의 기간 동안에 평균 가격에 살 수 있을지, 좀 그런 것들을 몇 개 고려해서 연말 시나리오를 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을 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셨고, 그때 이제 최고점을 찍을 때는 7월 수익 인증했을 때처럼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 뒤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약간 처음에 그리신 그 시나리오랑 살짝 달라진 거잖아요. 그치, 들고 있는 건 맞았지만 전체 시나리오 아이디어가 깨지진 않았지만 불타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더 노출시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위에서 추가했기 때문에 베팅한 거잖아. 여기서 단기간에 더 갈 수도 있다, 시장 분위기상. 그리고 이제 실적 좋은 걸 시장이 알기 시작했으니, 그래서 3분기까지도 오히려 더 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베팅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 안 갔을 때는 포지션을 줄여주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만큼 떨어졌을 때 사실상 먹을 놈이 많이 없는 거지. 오히려 지금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뭐 여기서 익절한 것들을 추가 매수 해줘야지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긴 했겠지만, 그 당시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시장 랠리를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돈이 없는데? 이제 할 생각이 있어.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잡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그무트 스터디 할 때 내가 맨날 이제 기준점으로 잡는 시점이 있는데, 나는 떨어질 땐 절대 사지 않고, 떨어지고 오히려 일정 기준선 위로 올라와줬을 때, 그리고 한 번 다시 꺾이고 다시 올라줬을 때, 보통 요 첫 번째나 두 번째 리바운드 할 때 그 시점에서 사지. 떨어질 때 받진 않고 플랫 할 때도 안 사. 좀 튀어 오를 때? 튀어 오를 때.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매수 수요로 확인하는 거지. 진짜 추세를 터낼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번째 들어간다거나 혹은 두 번째에 들어간다거나. 두 번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기회를 조금 덜 주긴 하지. 근데 이제 두 번째까지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고, 다만 이제 기간 때문에 기다리는 게 좀 힘들지. 알겠습니다. 한 주 시작했는데, 네,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 내일부터 또 우무트 스터디 또 8기 모집이니까 8기 또 저랑 함께 라이브에서 달려보시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